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2월 22일 날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마침내 검찰과 이재명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이재명의 김현지 보좌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이 됐죠. 의원님, 전쟁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오늘 검찰이 그 중에 하나를 포착을 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마 한 1월쯤에 소환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오늘 소환 통보가 된 성남FC 사건이 아니고 대장동 자금을 뇌물로 받아서 선거에 쓴 이재명의 각종 선거에 쓴 그 혐의로 핵심 척근 2명이 구속이 됐죠. 정진상, 김용이 구속이 됐고 이미 재판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곧 소환될 것이다. 그 시점은 연말을 넘겨서 1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되기 전에 성남FC 사건으로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제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 사채가 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다.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쌍방울의 고위직 임원 2사람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그 영장은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 또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이재명에게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곧 소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두 가지 대장동 자금, 쌍방울 전환사채, 변호사비 대납 이것이 아니고 일단은 좀 예상 밖의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지난 21일에, 그러니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은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혐의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남시가 2015년에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당시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용도 변경해주고, 두산건설이 2016년, 2018년 사이에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한 혐의. 이것 때문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 그리고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 이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공모했다. 공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체적 내용은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는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두산건설만 아니죠.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쪽이 6개 기업이었습니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판교점. 그래서 6개 기업에서 160억 원을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그냥 성남FC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을 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그렇게 개인 비리로 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그 돈을 또 리베이트 형식으로 후원금을 걷는 데 대해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이재명 시장의 핵심 척근들이 이 돈을 가져가고, 또는 이재명 시장의 그 핵심 공약 같은 것을 성남FC 선수들 유니폼에 새겨서 이것을 또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 소환에 응할까? 이 문제죠. 일단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 3번 정도 출석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그냥 이재명
조사 없이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송치를 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나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달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때 대표가 되자마자죠. 자, 그때 이재명은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하고 이 서면 조사로 간략하게 몇 줄짜리 달랑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응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응하면은 다른 거 전부 다 지금 계속 검찰에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를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은 어떻게 할까? 응하지 않으면은 경찰처럼 그냥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를 할까? 아니면은 체포 동의안을 내서 강제 소환을 할까?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죠. 이 방탄국회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이재명 현역 국회의원이죠.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없으면은 체포를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할까? 물론 검찰이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이렇게 통해서 하지만은 어쨌든 검찰이 이 체포를 요청을 할까? 아니면은 그 공직선거법처럼 그냥 기소를 할까? 이것이 이제 검찰이 좀 더 그 검찰의 판단을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더라도 응하든 응하지 않든 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하든 하지 않든 검찰과 이재명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발발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직선거법 때와 달리 공직선거법 때 기소할 때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고 할 때는 이런 뭐 대장동 관련 정치 자금 뭐 뇌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죠. 나오지 않았을 때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쌍방울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전 부회장 헬멧맨에게 돈을 뭐 언직을 해놨다. 그래서 쌍방울과 김만배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과 또 이재명 쪽의 이 연결고리 이런 것도 막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선거법 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냥 이렇게 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에게 전쟁입니다 했지만은 그것은 이재명 쪽의 생각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고 지금은 검찰에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앞으로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소환의 스타트, 연쇄 소환 계속 연쇄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하는 검찰이 그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혐의들이 지금 한 10개 안팎입니다. 죄송합니다. 현 대표죠. 한 1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고, 그걸 수사를 주최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뭐, 한 군데서 불러서 한 10개 안팎, 뭐, 한 두세 개씩 혐의를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백현동대로, 성남FC 따로, 후원금 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따로, 또 심지어 뭐 경기도 카드 사용 이런 거 따로 다 따로따로 하면은 검찰이 앞으로 계속 소환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진물을 보기가 어렵죠. 다 소환을 응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 또 재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씨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건축 안화와 관련해서 국토부 압력이 있었다.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것이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이재명은 의원직, 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도 출마 못하죠.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의 대선 보존금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거의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적극적인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까지 다 거들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이 재판에 계속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기소가 계속되면은 또 재판에 나가야 되고, 또 검찰이 계속 소환할 거고, 자,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도저히 직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그런 방식. 지금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치 탄압 프레임을 치면서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을 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다고 살아남느냐? 일단 검찰이 그냥 있지 않죠. 여기도 소환 응하지 않고 저기도 소환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하겠죠. 당연히 검찰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번에 출석 안 하고 또 그 다음 사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비 대납에 또 출석 안 하고 대장동 관련 정치자금 수사에 출석 안 하고 이러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겠죠. 자, 그러면 체포동의안은 뭐 민주당이 지금 상태로는 이 다수당이니까는 부결을 시키겠죠.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다 같이 망한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비명, 반명,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아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시점이 이재명을 손절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손절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전쟁 선포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손절하는 그런 첫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재판받고 이러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 확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손절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재명 위기설은 1월 위기설도 아니고 2월 위기설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연말 위기로 닥쳐왔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